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강한 비판의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엄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검찰의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트럼프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한일, 한미, 그리고 미일, 이렇게 삼각관계의 안보관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만나서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이야기하고 지소미아 문제도 꺼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베는 기자들한테 유엔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과묵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외교 한복판에서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번 뉴욕에서의 외신 보도를 보면 한국은 판정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외교 망신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이 많고 강한 의조로 검찰도 비판하고 일본도 비판하는데 국제 무대에 나가면 그렇게 조용합니까?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 계시죠?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자, 외신 보도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끝낸 뒤 뒤늦은 뒷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듯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왜 뉴욕에 갔을까요? 그리고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들어와서 뉴욕 유엔 연설을 3년 연속으로 했다. 굉장히 외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외신들은 이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충격적인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무슨 선언을 했다면 틀림없이 보도가 많이 됐겠죠. 그렇지만 국내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뉴욕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외신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북한 문제에서 한국은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직후 기자들의 17차례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한 게 제로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이런 보도에 불만을 품고 과장됐다, 17번 질문이 아니었다, 더 질문 수가 적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기자들이 물어본 것은 독립된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한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는데도 트럼프가 답해버립니다. 외교 결례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지 시간 25일 뉴욕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간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겁니다. 일본이 발표한 게 아닙니다. 자,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은 미국 측이 한일 문제 이런 걸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뉘앙스로 설명을 했는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자, 구체적인 양국 정상 간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한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이슈, 나아가서 한일 갈등 국면에 대한 의견들이 화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45분을 훌쩍 넘어 1시간 30분이나 진행된 아베와 트럼프의 미일 정상회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애정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무부 등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거듭 우려와 실망을 드러내놓은 트럼프 정부.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보면 아베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배경이 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교도통신, 아베 총리가 징용 소송에 따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대화도 나눴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아베 총리가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렇게 일본 총리관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후지TV가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믿지 못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한국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운을 뗀 후 아베 총리의 말을 듣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도 걸려오지 않는다는 등을 발언을 했다고 후지TV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미국까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우습게 됐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브리핑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무대에서 당당히 논리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그런데 왜 대통령은 그걸 못합니까? 유엔, 세계 각국이 모인 세계 정상들의 만남에서 당연히 일본을 비판하고 국제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묵하게 입만 다물고 있다가 급히 들어와서는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검찰이나 비판하고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복잡했을까요? 조국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이슈를 놓쳐버린 겁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브리핑입니다. 두 지도자는 이란과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양자간 현안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 아닙니까? 왜 아베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신 말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 정상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두 정상은 북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외신들의 이런 보도를 보면 트럼프와 아베는 굉장히 가까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뭘 했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뭘 했습니까? 워싱턴의 외교 실력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학생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임 대사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에 갔으며
미국에 간 목적을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자,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도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사실상 유엔 무대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가 비판하는 무대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못합니까? 싸워야죠. 토론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되는데 아베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뉴욕에서의 외교 그리고 입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 혈맹이던 한미관계가 이제는 상당히 붕괴되고 일본은 미국과 이렇게 가까워졌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 문제 관련 연설에서는 망신도 당했습니다. 국내 진보 성향의 단체들도 정의당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혹평했습니다. 실망스럽다. 알맹이가 없었다. 그게 왜 갔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뉴욕에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탁상 공론 같은 이야기들이 반향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금 왕따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북한은 북미 회담, 북미 대화에서 남한은 빠져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평론가처럼 북미 회담 잘 되겠지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힘을 실리려면 북한과 함께 해야 되는데 통일부는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희망사항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좀 더 분발하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